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K리그, J리그,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EPL의 이제 서막, 커뮤니티 실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어제보다 이제 경기 수가 많죠. 경기 수가 많고, 그리고 뭐, 어제 거 뭐 잠깐 뭐 복귀하고 가면은, 어제는 이제 축구는 가장 좋아 보였던 뭐 나고야 승, 부산 승 둘 다 뭐 1점 개똥출승으로 이겼네요. 부산은 그 뭐야 무슨 물개 헤딩쇼 존나 하더만 거기서 오버헤드킥으로 넣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서 골 닫고 나고야도 결국에는 뭐 승리 가져갔죠. 뭐 홈도 아니고 뭐 도쿄 중립이긴 해도 홈과 원정의 경기력이 크게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어제 뭐 GS 우승 결국엔 했죠. 1세트 그거를 뭐 개밀리다가 블락 한 연속 3번인가 였고 듀스 가다만 져가지고 분위기 넘어갔다 했는데 이기네요 결국에는. 그 다음 주니치도 뭐 승리를 가져갔고 그래서 어제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야구 쪽이 좀 아쉬울 뿐 축구는 뭐 그렇고 그래서 저런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많은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전북 대 인천 K리그부터 할게요. 전북이 PSG랑 경기를 했죠. 그때 이제 자기들도 눈도장 좀 찍고 싶으니까 뭐 주축들을 좀 썼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벤트 경기라고 해도 PSG랑 경기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겠어요. 뭐 그래서 아무튼 체력적인 요소가 좀 깎였죠. 그리고 뭐 김진수 재계약하긴 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안드레 루이스도 현재 뭐 미정이고 그리고 반대로 인천은 뭐 신진호 훈련했고 김보섭도 아마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무고사도 그 신선 게임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에르난데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게 좀 그렇죠. 근데 없이도 뭐 경기를 했고 일단은 뭐 지금 뭐 결정자적인 및 뭐 최근에 뭐 경기 이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이랑 이제 인천이 맞대결했을 때 1승 1무로 지금 전북이 건강에너지님 우세한 별풍선 상황이긴 200개 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북이 또 인천 상대로는 뭐 과거 기록도를 봐도 극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천이 지금 바뀐 전력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부상자였던 친구들과 이제 뭐 에라는데스가 없으니까 모고사가 또 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괜찮긴 하죠. 전력이 확실히 좀 좋아진 상태다. 뭔가 좀 이변을 또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야, 현재 이제 전북이랑 인천이 오늘 경기하고 다음 주중에 FA컵 준결승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매치업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경기 둘 다 똑같은 팀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한 팀이 나눠가지 한 팀 한 팀 나눠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적인 부분도 뭐 생각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죠. 전북, 울산, 현대가들이 대부분 이제 뭔가 우승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울산을 따라잡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전북이. 예, 전북이 뭐 리그 우승은 못하더라도 FA컵 우승 하나는 좀 들어야지 구색이 좀 사는 게 맞죠. 리그 경기는 사실상. 근데 그래도 4위고 37점이라 갖고 나쁘진 않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제 전북이란 팀 보면은 뭔가 하나는 우승 거머쥐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울산이 탈락했잖아요. 물론 그 나머지 포항, 그 다음에 제주, 뭐 그런 애들 삥다리도 아니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리고 또 감독도 바뀌었잖아요. 우승은 리그 우승은 못하더라도 그거에 좀 더 뭔가 갖고 싶지 않나. 그리고 아챔 그 다음에 FA컵 우승하면 아챔 진출하는 것도 맞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 좀 뭐 이 경기도 포커스를 맞추겠죠. 근데 지금 여건적인 부분이 PSG랑도 주전들이 경기를 하고 하니까 체력도 좀 후달리고 FA컵을 좀 더 뭐 노릴 수도 있지 않나. 반대로 인천은 얼마 만에 지금 좀 잘 나가고 있죠. 물론 순위상으로는 8인데 전북 아까 37점이라 했잖아요. 인천 33점이에요. 꼴랑 뭐 한 게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4점 차면은 막 훅훅 이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 얼마 만에 이까지 뭐 잘 올라온 부분. 인천도 물론 컵 경기 우승하고 뭐 그 뭐야 아침 나가는 그런 부분을 또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보여준다면 항상 맞물렸던 인천이 전북 상대로 이제 리그에서 보여주는 게 좀 더 낫기도 낫고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북이 또 홈이기도 하고 무시할 수 있는 전력도 아니고 뭐 상대적인 부분에서도 강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일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천의 전력적인 부분도 상승해 부상자들도 좀 복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다음이 FA컵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인천 프렌 찍고 싶어. 됐죠? 인천 프렌 찍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인천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전력적으로 괜찮은데 뭐랄까 가두리 치면서 이 공격을 뭐 임하면서 이런 거보다는 선수비 역습에 진짜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라인업을 짤 때 그런 구성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더사이드 볼게요. 이거 전북 자체도 감독 스타일 자체가 뭐 공격 축구를 구사한다고 하지만은 뭐 K리그에서 좀 한계가 있는지 뭐 좀 버거운 느낌 그런 거 생각해서는 언더 볼게요. 언더. 문선민 잘하긴 하더라. 문선민 계속 우리 상식이 형이 문선민 보냈으면 어쩔 뻔했노. 개인 드리블 쩔더만 PSG 보니까. 그 다음에 제주 대 강원.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휴식기를 거치고 왔는데 제주가 이제 유리 조나탄 미정이죠. 그래도 조나탄이 있어야지 공격적인 옵션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구색을 갖추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용준은 아마 복귀할 거 같고 복귀할 거 같고 아무튼 뭐 강원은 지금 뭐 가브리엘이 퇴장이죠. 그래도 뭐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용병 하나 브라질산 데리고 왔는데 바로 퇴장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슈틸리케이 뭐 황태자 뭐 이정협은 계속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나마 좀 반전 카드를 노릴 수 있는 친구마저도 안 나온다. 좀 안 좋죠. 그리고 제주랑 강원 둘 다 경기력이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이기질 못하고 있는 10경기 동안 승리를 못한다. 해체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일부에서 아무튼 그만큼 시급한 상황.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이긴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경기긴 해요. 근데 그래도 강원보다는 제주 쪽이 뭐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제주가 다음 경기가 주중에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뭐 FA컵 있어요. 포항이랑 경기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제주에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홈에서 홈 경기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물론 제주도 지금 순위가 많이 떨어져서 그냥 FA컵 올인 박자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강원은 뭐 FA컵 뛸 그것도 건덕지도 없고 근데 그래도 분위기도 좀 반전을 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고 그냥 FA컵 올인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그래도 제주가 강원보단 낫지 않나. 그래도 득점에 대한 저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강원에 뭐 나름 야심차게 데리고 온 가브리엘마저도 퇴장으로 나올 수가 없고 나머지 뭐 갈레고 야하고 뭐 이런 애들 알리바이프 있긴 한데 제주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제주 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볼게요. 언더 별로 그렇게 땡기는 경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랜드 대 경남. 자, 이 경기 일단 맞대결에서는 2대1로 이랜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현재 기점에서의 경기력 자체는 뭐 이랜드나 뭐 경남이나 거서 거기긴 한데 그래도 경남이 좀 더 낫다 해야 되나. 근데 그 경남도 지금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설사커 계속 공격적인 중심의 축구를 좀 즐겨 했는데 지금 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답답한 경향이죠. 이랜드 자체는 뭐 계속 말하지만 뭔가 확고한 컬러가 없어요. 뭐 공수 밸런스 이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 그리고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 4경기 동안 뭐 1득점 했죠. 1득점. 물론 이제 경남 자체도 득점은 뭐 1득점이긴 한데 그래도 공격적인 측면은 경남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조금 나을 뿐이지 요 경기 자체도 약간 특이점도 하나 있고 근데 이랜드 자체가 창설된 지 뭐 아주 옛날까지는 아니잖아요. 표본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어제 말했던 것보다는 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이랜드가 홈에서 경남 상대로는 연패를 당한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남도 경기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경남이 이번 시즌에 컵 경기 빼고는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원정 무패죠. 원정 무패예요. 뭐 승리를 원정에서 오지게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컵 경기 빼면은 원정 무패.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랜드한테 깨질 것 같지는 않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이랜드 프레는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둘 다 골에 대한 능력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언더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배당은 오버 배당이죠. 그러니까 뭐 1.8, 1.7이 오버 배당이 이게 아니라 언더 같은데 언더가 좀 정배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정배가 오버다. 뭔가 좀 까리꾸리하긴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김천 대 성남. 자, 이 경기 일단 2대2 무승부 한번 뛰었었죠. 반대로 초반에. 근데 초반에야 뭐 성남이 뭐 2부에서 1부에서 2부로 오고 뭐 나름 이제 으쌰으쌰 해볼 때기도 하고, 그리고 김천은 뭐 멤버는 좋았는데 뭔가 좀 합이 좀 덜 맞았던 그런 부분,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때보다 지금 현 기점에서는 김천이 그래도 경기력이 더 낫죠. 감독도 바뀌었고. 근데 성남도 뭐 무시 못하긴 해요. 최근 한 6경기 5경기 잘라봐도 희한하게도 천안 상대로 진 거 빼고는 뭐 경남, 부산, 뭐 청주, 김포, 전남, 오히려 걔네보다 더 나은 팀들 상대로는 뭐 지지 않고 이기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저번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은 김천이 군바리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보면 후반기 되면은 내려와요. 물론 이제 일부러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기들도 보여주긴 한데 좀 멀타는 그런 경기도 하고 승점 뭐 그냥 터무니없이 좀 내줄 때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어제 이제 부산이 이기면서 지금 추격을 해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좀 재밌게 가려면 김천이 너무 또 뒤질 순 없잖아요. 1위를 좀 지켜주는 게 맞기도 하고, 그리고 성남 자체가 김천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김천이 군바리 팀이라고 자꾸 좀 그렇긴 한데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이죠. 이거 이기면 5연승인데 그래도 한번 지난 경기 지기도 했고 5연승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괜찮지 않나. 맞대결에서도 2대2 비긴 거 그때보다도 지금 김천이 경기력적인 부분이 딸리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 경기는 김천승 가겠습니다. 김천승. 그래도 이거는 이겨주지 않을까. 홈에서 경기, 물론 다음 경기도 홈 경기긴 한데 이랜드 좀 더 쉬운 상대긴 한데 그래도 김천이 저는 이 경기는 잡아주지 않을까.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그래도 뭐 최근에 성남이 골을 좀 꾸역꾸역 받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시마 대 사포로.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마 대 삿포로. 자, 요 경기 할게요. 자, 요 경기 일단은 가시마가 오늘 뭐 주축 수비수인 안자이 포기, 안자이가 퇴장으로 못 나오죠. 그냥 친해는 미정인데 뭐 옛날에 친해도 아니고 뭐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사포로가 저번에 이제 컵 경기 하면서 제가 잠깐 말했는데 가네코가 이적을 했죠. 이적 어디로? 디나모 자그레브로 이적을 했어요. 이 공백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팀 내 가네코가 득점 1위였죠. 아무튼 1, 2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네코가 이적한 거. 근데 타격이 크긴 하네요. 지난 경기 보니까 답도 없네요. 앞선이 뭐 존나 꽉꽉 막힌 그런 느낌. 삿포로도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기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타격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시마는 그 1왕배를 탈락했기 때문에 경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체력적인 부분도 좀 더 있을 거고 또 홈이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시마 자체가 물론 공수 밸런스 유지하면서 이제 경기를 펼쳐가지고 골에 대한 이 답답성, 골을 얘네도 못 넣으면은 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팀이긴 한데, 삿포로의 수비 정도면은 가시마가 그래도 뚫어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삿포로는 공격 축구를 하는데 지금 가네코의 이적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가시마도 물론 막판에 그 전반기 막판에 경기력이 좀 안 좋았죠. 뭐 4경기 동안 1승밖에 못 찍었다. 그래도 근데 무승부라도 캤지. 삿포로는 계속 참았고 다녔는데 가시마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뭐 삿포로니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니까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요코FC 대 고베.
이 경기 둘 다 오늘 뭐 수비수 한 명씩 빠지죠. 요코 FC는 요시노, 고베는 이제 레오 오사키, 뭐 수미, 뭐 수비 쓸 수 있는 이 둘이가 한 명씩 빠집니다. 그래서 뭐 쌤쌤이라 치고 맞대결에서는 고베가 3대0으로 이겼죠. 컵 경기는 1승 1패, 요코 FC한테 한번 졌죠.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은 이 고베 이 팀 자체는 그 백업 자체는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백업이 나오면 그냥 아쉽을 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베 1위 사수해야죠. 힘들게 이제 올라왔고 요코마리랑 1점 차, 진짜 고베가 우승할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그 경기에 좀 빡집중해야겠죠. 물론 이제 컵 경기는 소화했죠. 반대로 요코 FC는 1항배 경기를 뭐 하지 않았긴 한데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고베 뭐 자체가 그거 한 번 했다고 주전들이 뭐 퍼질러졌다 이런 것도 아니기도,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고베가 낫기도 하고, 단지 뭐 고베가 뭐 원정이란 부분이 조금 거슬리죠. 그래도 홈보다 승률이 뭐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 빼고 뭐 요코가 그래도 홈에서의 성적들이 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잘 틀어막는다는 부분, 그리고 고베 자체도 뭐 골을 엄청 지금 뭐 다른 이제 요코말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폭풍적으로 넣지는 못하긴 해도, 그래도 요코 FC 상대로는 고베가 여러 전력적인 부분이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고배승 볼게요. 그리고 컵 경기 때도 결국에는 좀 주전도 뭐 섞어줬고 교체로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고배승.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그래도 요코 FC가 홈에서 지금 잘 안 지고 있는 이유도, 그래도 골은 좀 기웃기웃거리면서 한 곳씩 좀 받긴 하더라고요. 이 경기는 오버. 그 다음에 7번째 우라와 대 요코마리.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우라와가 지금 중원 쪽이랑 저번에 컵 경기 사포로랑 할 때도 말했지만은 뭐 바르셀로나 B팀의 이제 아베 히로키 이 윙어 이런 애들을 영입하긴 했는데, 글쎄요 뭐 나오지도 않고 뭐 기량에 대한 부분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요코마리는 전력적으로 크게 뭐 이탈자라든지 이런 건 딱히 없기 때문에, 이탈자는 있긴 하죠. 그 누구 그 후 머시기 가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뭐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다 기억하는 것도 힘드네요. 뭐고 그 금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 뭐야 후지타, 후지타를 이제 보냈죠. 후지타를 보내고 이제 남테이를 데리고 왔죠. 중동에서 이제 돈 실컷 빨아먹고 이제 J리그. 남태희가 물론 나이가 좀 있죠. 30대 정도? 30대 좀 초중반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남태희가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없어도 요코마리가 막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봐요. 아무튼 뭐 대체자는 어느 정도 구해놨고,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 라인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 근데 이제 우라가 지난 그 컵 경기 때 뭐 개두드러 맞았죠. 그 나고야. 나고야한테 개두드러 맞았어요. 그때 멤버 자체가 뭐 대부분 다 튀어나왔죠. 주축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맞았다는 거. 뭐 체력도 조금 깎아놨고, 요코마리는 희한하게도 1항배를 조기 퇴근해버렸기 때문에 뛰진 않았죠. 물론 이제 뭐 맨시티와의 경기, 셀틱과의 경기, 친선전들이 많긴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경기들이고, 얘는 가장 더 최근에 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맞대결에서는 이제 2대0으로 요코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죠. 경기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기도 했고, 뭐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조금 걸리는 부분은 그거죠. 이 우라가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이고, 또 수비 쪽에 또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홈에서 강자죠. 이번 시즌 딱 1패뿐. 근데 그 1패가 존나 신기한 게 사간도스전. 사간도스전, 다른 팀도 아니고 사간도스한테 한번 진 것 빼고는 그래도 홈에서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순위가 뭐 비슷해서 그런가 우라가 좀 정배를 받았죠. 정배를 받은 게 조금, 근데 작년에도 정배 받았긴 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은, 그리고 요코가 또 원정에서의 승률이 홈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그런 요소적인 부분이 최근 경기력으로 본다면은 뭐 요코마리가 더 낫죠. 근데 이제 이게 정배였으면은 좀 고민을 좀 하겠죠. 그 요코마리도 공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뒤에가 좀 부실해요. 그래서 오라가 뭐 한 골 받고 잘 틀어 막으면은 뒤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역배기 때문에 프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플랜승 찍으면은 괜찮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이거는 2.5니까 오버사이드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 플랜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8번째.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할게요. 8번째는 가와사키 대 간바. 간바를 할게요, 그냥. 일단은 간바가 오늘 쿠로카와 주전 수비수 징계자, 그다음에 주전 수비수는 리쿠도 뭐 미정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간바가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 맞대결에서는 근데 간바가 2대0으로 이겼죠. 근데 이제 그때 시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와사키가 뭐 선수들 층도 많이 빠지고 사경도 헤매고 초반에 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와사키 이거 벌레들이네 이거 못 가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중위권까지 올라왔죠. 감독의 이제 역량이 중요하죠. 가와사키를 지금 지휘하는 이 감독이 정말 오래 했어요. 오래 했지. 정성용 초창기 때부터 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만큼 감독이 그 약간 뭐 그런 느낌이지. 우리나라의 김기동 감독님이 있다. 여기는 가와사키 이 인간이 있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력을 좀 끌어올렸죠. 근데 그때 이제 옛날 같이 화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경기력이 올라온 거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간바도 마찬가지죠. 간바도 확실히 그 초반에는 이제 컵 경기만 오지게 이제 이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리그에 또 집중을 잘 하면서 지금 승리를 좀 잘 챙겨가고 있죠. 간바도 초반에는 망하니까 컵 경기라도 뭐 가보자 해갖고 컵 경기에 조금 더 주축들을 막 안 써도 될 거 막 쓰고 해가지고 뭐 좀 꼬인 부분이 있죠.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건 뭐 1항배가 아니라 리그컵 경기야. 리그컵 경기. 그 경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계속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간바가 가와사키 상대로 항상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전력이 좀 뭐 약화된 가와사키 상대로도 뭐 이겼던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경기력도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원정 간바 오사카 진짜 뭐 끔찍할 정도로 초반에 답이 없었는데 최근에 또 나아진 부분도 보이고 당연히 이제 가와사키란 이름값 때문에 이게 간바가 역배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경기는 간바가 비빈다는 마인드. 그리고 기존점 대비 그게 불안하다. 그래도 가와사키인데 다시 물이 올라왔는데 오버를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바 오사카가 여전히 수비적인 요소는 불안해요.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패싱이 좀 되는 친구들한테는 수비가 잘 따라붙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여기는 오버.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교토 대 가시와. 가시와는 뭐 주축 미드필더인 시야시가 빠지네요. 좀 아쉬운 결장이죠. 나름 가시와 내에서도 핵심적인 친구인데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 맞대결에서는 무승부했죠. 그리고 가시와가 교토상가에 비해서 뭐 순위는 뭐 비슷비슷한데 실력적으로는 뭐 솔직히 또이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가시와 레이솔이 어제 이제 이번 시즌 처음일걸요 아마 클린시트 처음 할 거야 아마 쇼난 상대로 한번 이긴 거 빼고는 원정 승률이 거의 제로죠. 제로에 거의 수렴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토가 뭐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반기 막판에 그래도 원래 자기들이 이제 잘했던 수비적인 부분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여전히 또 의문이고 흐름이 좀 괜찮아질 때 경기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좀 아쉬운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경기 자체도 엄청난 특이점은 아닌데 그래도 어... 역사상 보면은 정규 시간 내에 교토가 홈에서 가시와 상대로 이긴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아예 뭐 이긴 적이 없다 해서 완벽한 특이점은 아니긴 한데 그만큼 뭐 가시아 상대로는 희한하게도 좀 안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내기도 했고 이 경기는 어 솔직히 뭐 교토나 가시아는 거서 거기라 생각하니까 가시아 프렌 찍읍시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언더. 가시아도 감독 바뀌고 골을 더럽게 못 넣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교토는 애초에 원래 수비 뭐 백스리 쓰면서 5백 형성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안 풀리다 보니까 포백 라인들로 이제 전향해 가지고 경기를 많이 뛰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또 살아나겠죠. 그다음에 10번째 사간도스 대 후쿠오카. 자, 요 경기 일단은 컵 경기 한 후쿠, 그리고 컵 경기 안 한 이제 그거죠. 잠깐만요. 컵 경기 한 후쿠오카, 컵 경기 안 한 사간도스. 뭐 체력적으로 사간도스가 또 유리하고 홈이라서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원정에서 후쿠오카는 좀 신뢰할 수 없다고 제가 뭐 말을 해드렸는데, 전반기 막판에 근데 그래도 뭐 기세로 몰아가지고 뭐 리그 2연승에 컵 경기 포함하면 뭐 4연승, 원정 이제 고작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또 오늘 그게 또 나올 수 있긴 해요. 워낙 또 사간도스가 이번 시즌 자체에서는 그래도 전력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그래도 수비적인 뭐 부분도 그냥 평타치 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는 팀 상대로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 후쿠도 마찬가지죠. 공격적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또 사간 쪽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승패로 찍기에는 요 경기가 애매해요. 두 팀의 컬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기는 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결국에 언더겠죠. 언더 찍고, 그 다음에 승패는 그냥 1점 더 먹거나 후쿠풀 찍읍시다. 물론 이제 컵 경기에서 체력 좀 소화했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기세가 나름 있었으니까 후쿠풀에네 언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이제 중요한 경기네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요 경기 일단 맨시티 대 아스날인데, 잠깐만요.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맨시티 대 아스날인데, 일단은 뭐 이적 상황 이런 것도 좀 보면 되겠죠. 난 맨시티. 잠깐만요. 결장자 체크를 안 했는데 뭐 결장자가 크게 있진 않을 건데, 잠깐만 이것만 볼게요. 보자. 이 경기는 그리고 웸블리에서 하는 거 아시죠? 중립입니다. 중립. 어디 홈이 아니라. 뭐 똑같네요. 보니까 일단은 맨시티는 이제 덕배랑 아케 미정이죠. 그리고 코바시치 뭐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긴도간 바셀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마레즈도 사우디로 가버렸고, 칸셀로는 뭐 지금 접촉이 있죠. 바셀로 간다는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한데 칸셀로도 뭐 간다고 하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맨시티가 이제 그바르디올 영입했죠. 뭐 여기다 적을게요. 그바르디올. 수비 쪽에 보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죠. 뭐 굳이 제가 적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선수들, 뭐 그릴리시, 포든, 홀란드, 노인은 뭐 워커, 스톤스, 그다음에 라포르테, 뭐 또 노인 로드리, 또 노인노,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그리고 아스날은 지금 제수스가 부상으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넬슨이랑 뭐 진첸코, 엘레니, 로콩가, 진첸코, 엘레니, 로콩가, 또 누구랑 말했노 내가. 아무튼 뭐 등등등 뭐 이런 친구들 뭐 못 나오죠. 사카도 일단은 컨디션이 별로 썩 좋진 않다고는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뭐 이적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들어온 인간들, 발로군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브레스트에 이제 임대 차원에 보냈는데 돌아왔고, 제가 저번 시즌에 말했잖아요. 브레스트의 발로군 성장을 했다, 다시 돌아가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발로군 안돼. 발로군도 오늘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돈 좀 썼죠. 하베르츠도 이제 첼시에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에서 이제 라이스를 누가 데려갈까 했는데 결국에는 아스날이 잡았죠. 근데 라이스가 저 정도의 금액으로 데리고 올 만한 인간이긴 하나? 라이스 아무튼 뭐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아스날이 작년 생각하면은 수비 쪽에 뭐 부상자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약스의 센터백 팀버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간 인간은 이제 자카 정도, 뭐 그래도 좀 이름값 있는 인간, 뭐
뭐 자카 정도가 이제 레버쿠젠으로 떠났죠. 중원의 뭐 사령관이 할 수 있는 자카 레버쿠젠으로 나가리 됐고, 뭐 좀 더 변화적인 요소는 뭐 여기가 있죠. 뭐 앞선과 중원, 그다음에 수비 쪽도 영입했고, 여기도 뭐 중원이랑 이제 뭐 수비 쪽 영입했는데, 뭔가 팀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곳은 아스날이긴 해요. 아스날이긴 한데,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작년도 생각해 보세요. 아스날이 이제 아르테타 드디어 우승의 적기가 왔다. 근데 이제 펩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또 뺏겨서 졌죠. 근데 아르테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펩 밑에서 있었던 뭐 제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펩 복제품이라는 소리를 작년에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었다. 올 시즌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전력적인 부분은 변화적인 요소가 아스날이 좀 더 많긴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우승 못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떻게 나오든 펩 손안에 아르테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있던 전술로 나오고 갔다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뭐 어디 좀 포커스 바뀌었다. 어차피 얘 밑에서 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훤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이제 덕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 덕배가 안 나오면은 확실히 경기력이 좀 많이 딸려지는 맨시티긴 해요. 그리고 아스날이랑 이제 경기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덕배가 안 나온 경기가 작년에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던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좀 걸리긴 한데,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히 보진 못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뭔가 꾸역꾸역이라도 맨시티가 이기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덕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 생각하시면은 오버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덕배가 안 나온다 해서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하죠. 뭐 아스날 혼자서 쳐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맨시티랑 박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팀의 스타일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뭐 수비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점유율 많이 살리면서 공격적인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뭐 재미있는 구경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영국님 별풍선